어부나 질부나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고 난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기록해놔야 돼요. 다시 혜미님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건 아마 본인은 잘 모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약간 어디가 약간 비어있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셔. 그거 연막인 거 아셔. 모든 사람이 연막인 걸 알아요.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굉장히 큰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리오님은 진짜로 모르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두 분에게 제가 되게 애착과 애정이 가는 게 어, 이미 잘 되셨어야 될 분들이 잘 안 되신 게 이상해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찰과 욕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안 될 만한 요소가 없는데 왜 안 되셨지? 막 계속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혜민님의 경우는 이미 동년배의 수준에서보다는 상당히 많이 가지신 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시면 다음 단계로 못 가세요. 오케이? 이게 어렵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본인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는 거랑 별개로 본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가신다. 그래야 이상한 생각을 안 하신다. 나는 지금 곰팡이 핀 집에 살고 싶지 않고요. 아이들하고 어디 가죠. 이런 건 생기지 않아. 앞으로 절대 생길 일이 아니야. 지금 오늘 리원님이 못 오셨는데 리원님은 조금 다르다. 리원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관점인데 많은 잠재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근데 왜 안 되셨을까? 좀 궁금하다 나는. 그리고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제 지금 안분이 오셨네요. 안분님은 볼수록 만족스럽다. 왜냐면 돌고 돌아 다 망하고 오신 분들이 오는 질부의 특성상 대체로 의뢰받는 사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고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부님이 의뢰하거나 물어보는 사건들은 대체로 다 편하다. 왜? 너무 좋은 사람들 속에서, 좋은 인프라 속에서 좋은 사건들을 물어가지고 경험하고 오신 분이다. 안부님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질부를 만난 사람 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약간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유명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뭐 용쌤에 비해 제가 유명합니까? 뭐 누구에 비해 선생님에 비해 유명합니까? 뒤에서 원조하고 도와드리는 건 잘하지만 내가 나서서 전면에 마케팅을 쓰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름아름으로 알기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순두부님 오셨지만 순두부님에 대한 제가 느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순두부님은 사업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키워오신 능력이 강하신 분이고 아주 디테일한 거에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특히 제가 이 본인이 용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순두부님은 음식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다. 왜냐면 나는 저를 만나신 분들 알죠? 제가 얼마나 음식에 관심이 없는지. 저는 그 어떤 음식에도 만족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음식은 그냥 알약으로 섭취했으면 제일 좋겠어. 내 효율상. 그런데 순두부님 오란다랑 유자차는 너무 맛있더라고. 이게 왜냐면 사람을 배려한달까? 그럼 보통 유자차는 우리 엄마는 청을 썰거든. 청을 썰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타먹을 수 있게 해. 순두부님은요, 유자를 갈아요. 그런데 그 식감은 없애지 않기 위해서 완전 갈지도 않아. 식감은 남기고 갈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란다는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튀기셨겠지. 뭐 기계가 있거나 뭐 튀김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것들보다 업체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이러면 시간을 많이 썼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에 따라서 이제 선수님이 굉장히 그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통제했겠어. 맞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레인지하고 가스불에 끓인 거예요. 근데 그 퀄리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기계는 없이 만들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업체의 그 퀄리티를 집에서 내는 거 어려운 건 아실 거예요. 본인이 만들었다는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 때문에 먹는 거지. 사실 여러분의 요리를 먹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 느낌 이해되셔야 되는데. 먹어주는 거지. 식당이 더 맛있어, 사실. 안 그래? 30년 동안 그것만 한 사람이 맛있지. 그런데 식당에서 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가 있다는 거는
사실 사업상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 순두부님이 다른 뭐 건축이나 이런 걸로 훨씬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일 수 있고 사업의 규모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일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전북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전주는 음식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지나가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편이라는 걸 본인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순두부님은 자신감이 좀 약해가지고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칭찬을 비판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 이만큼 아닌데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신 분일 수 있어요. 이거는 환경적 영향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선생님 인정? 저는 인정해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그 음식을 먹어보고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저는 과자를 싫어해요. 저는 빵과 케이크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물 많이 주시면 그건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죠. 와이프는 빵을 좋아하거든. 저는 밥 위에는 먹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알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맛있게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순대우님한테는 사고 싶어. 최근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란다를 다시 주문을 할까 생각 중인데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노력이 드는지를 알겠으니까 맞죠? 기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집에. 그 느낌입니다. 오늘 수업 의미 있는 거 아시겠어요? 앞에 전반부는 여러분의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좀 약간 먼저 경험했던 거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나이대가 비슷할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취해야 될 시기가 오면 어쩌면 워크숍 같은 거를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도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경주 쪽에 이렇게 맡은 사건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도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선생님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분 알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난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식의 강의밖에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키워드리고 싶어 하시는지 아마 6개월 낙찰반 하시면서 아실 거예요. 재개발 강의도 다 느끼겠지만 그래서 낙찰반하고 재개발 강의는 다른 거지만 여러분에게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다 듣게 해드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각기 영역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거 다 있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에요. 아시죠 이거?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본인이 다른 거를 이렇게 하셔도 결국은 그게 부동산의 영역에서 통합되어 있는 영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역시 줄부의 제자들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야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사서 돈을 벌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내 세팅, 내 인생 전반 남은 시간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 선수님 연락 주시면 좋음이라고 제가 선생님한테는 연락 잘해요. 여기다 공개하셔도 돼요. 왜냐면 6명밖에 안 돼.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알만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선수님 연락처 공개해주세요. 순두부님 알아놓으면 참 좋아요. 진짜 저분은 뭔가 음식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 저분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유자차도 받고 오라도도 받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음식 영업을 하셔도 잘 될 겁니다. 사실 이분 식당에는 누구든 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도 전주에서도 이분을 이기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전북대를 나왔기 때문에 전주에서 밥을 많이 먹어봤겠죠. 물론 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뭐 아무거나 사 먹어도 라면을 먹다 할지라도 전주가 더 맛있어요. 이건 인정. 이건 여러분이 이건 인정하셔야 돼. 그냥 비빔밥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두부님은 괜찮은 편입니다. 음식이 아무 욕구가 없는 저에게도 괜찮은 분이에요. 대단하다. 아무튼 인정. 이해되시죠?
근데 그 맛이 되게 자극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맛이라는 게 또 되게 놀라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드셔보시면 건강함이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 게 아니야. 그냥 맛있지 않아.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건강한데 맛은 있어. 뭔지 아시겠나? 이게 드물거든요, 이게. 원래 건강한 건 맛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양배추하고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거를 그냥 먹는 이유가 아무 양념도 치지 않아서 그냥 건강하게 먹는데 사실 제 몸은 그냥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맛은 좀 배제를 하고 먹는 편이거든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좋아요. 오늘 좀 이제 사람들 들어오셨으니까 녹화되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녹화본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재개발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떤 공문을 찾아보고 싶을 때 어디서 찾는지를 모르겠어요가 1번이었어요. 맞아요? 안부님이 주신 질문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당연히 생각했어요. 이런 거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면 1번. 이거를 궁금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저한테는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걸 듣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짜는데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거는 다른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안부님 덕분에 여러분이 어떻게 찾는지조차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를테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목요연하게 어떤 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나와 있고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검색을 하고 싶으면 주택 관련된 항목에 들어가셔서 주택 건축 중에 재개발에 해당되어 있는 계획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24년 이후니까 제가 5년에 10년 단위로 발표한다 그랬죠? 26년이니까 지금 한동안은 발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요거 이제 보정계수 우리는 이제 알지. 재개발 강의 들으신 분은 이제 보정계수 다 알게 됐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이런 거를 모르면 아예 공지 자체가 안 보여. 보정계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산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정한다 그러면 그게 들릴까요? 개소리죠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지.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2030 도시주거정비 계획 개혁 요거는 안부님이 꼭 보셔야 돼요. 안부님 질문이 뭐였냐면 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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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알고 싶어요 이랬잖아. 그치? 아니 이렇게 말했잖아 그냥. 그게 이거야. 여기서 정비구역 어디를 지정하고 어디를 개발하고 허물고 할 것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지도로. 이거 보시는 거야. 서울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구성남도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저는 서울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경기도 이쪽 저쪽을 사보고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 부산도 사보고 대구도 사보고 광주도 사보고 전주도 사보고 대전도 사보고 청주도 사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질문했어. 이거는 뭐 혜민님 질문인가? 압도적인 성과가 났던 건 뭐냐요? 이렇게 물으면 다 서울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짜잘짜잘한 성과? 아니면 질문 너 좀 잘하네? 와, 너 대단하다. 멋있어. 너한테 강의 듣고 싶어. 너의 말을 좀 들려줘. 왜냐면 내가 돈을 지불할 만큼 너의 말의 가치 높아. 이렇게 인정될 만한 건들은 여러 소송과 기술과 여러 가지가 발휘된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있죠. 하지만 내가 우연히 정말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내 지식과 전혀 상관없이 운 좋게 샀던 서울 것들이 훨씬 높아요. 수익률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10배, 20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배, 2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해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산 거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원금 대비 뭐 20%, 30% 이런 거 고민해야 돼. 근데 서울은 아니야. 서울은 사놓으면 일단 10배, 100배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공투를 할 때도 한 평짜리, 두 평짜리 들어갈 때도 청산돼도 괜찮아. 그런데 왜 창신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는 건지 알겠어요? 저는 아예 인천이랑 이런 것도 안 봐요, 잘.
왜냐면 인천에서 100평 사는 것보다 서울에서 10평 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 아실라나? 이것 때문에 제 공투는 많지 않아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하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 포기하신 분들도 잘 없긴 해요. 왜냐면 챌린지라는 시스템을 통해 2년 동안 오래 달려왔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창에다가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기를 안 하셔. 그런데 잘 모르고 그냥 돈 벌고 싶어 투자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마음이 자꾸 바뀌고 중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들어갔던 물건들은 거의 다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아픔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죠. 저도 시행착오입니다. 저도 땅 같은 거 가지고 오래 가고 싶을 때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여기다 1억 2억을 넣어놓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에 몇백만 넣어놓고 싶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 이타적이고 난 너무 예수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유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볼 줄 있는 눈은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걸 다 내 돈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여러분 돈하고 같이 해서 내 돈을 낮추는 거잖아. 내 돈을 낮춰가지고 넣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뭔지 알겠어요? 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보다 보는 눈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이게 비싸서 내 돈으로는 못 들어가겠어. 아, 대출도 안 나오니까 현금으로 내 돈 1, 2억을 박아놓긴 좀 그래. 근데 내 돈 500 박아놓는 거 괜찮아. 근데 그 500 같이 낼 사람 있니?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오래 가르쳤고, 그리고 공투하면서 성과도 났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져가고 묻어두는 거에 대한 서울의 토지에 대한 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 그냥. 물론 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자식대의 혜택을 볼 거야. 이게 1, 2년 내에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 이게 짜투리 땅으로 모아놓는 거는 서아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거는 제 수업의 거의 기본일걸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살 때 자신을 위해서 사기보단 자식들을 위해서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울 땅을 살 때 저는 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이걸로 수익을 내겠다. 뭐 한두 달 내에 소송을 해가지고 뭐 얼마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지방 토지지. 이거는 빨리 팔아야 유익하니까 진짜 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팔고 넘기. 지금 누가 잘하시냐 이거는 저는 정건님을 되게 잠재력 있게 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건님이 지금 지방에 있는 토지를 꼭 그 공유자 상대방이 필요한 것만 사셔가지고 이거를 양도하면서 차익을 2배 가까이 내고 있어요. 실투금 별로 안 들고. 이거는 사실 정권님이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성격이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꾸준하고 오래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정권님은 단기 성과를 잘 내시는 분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한 번 했지만 그거 한 번으로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여자친구가 한 번 배신하고 남자친구가 한 번 배신한 걸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닌가? 이게 편견인가요? 편견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왔잖아. 40 넘어가면 자기 얼굴이 자기 생각과 비슷해져요. 오케이? 관상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40대 이후에 관상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 인상이 안 좋으신 분들. 그분들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김창욱 강사도 얘기하고 하버드 논문에서도 연구가 된 건데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이거 세미님이 자주 물어보더라고. 이런 공통점. 아빠는 아무 연관이 없어. 아빠는. 근데 엄마는 연관이 있어요. 공통점 하나를 꼽자니까 엄마들의 인상이 선하고 괜찮습니다. 즉 엄마가 화를 많이 안 내는 성향을 가졌을수록 아이가 잘 돼요. 아빠는 상관이 없더라고. 오히려 어떤 다른 연구를 보니까 아빠는 그냥 사망했거나 아예 관심을 끊고 다른 일을 혼자 하시는 분일 경우에 아이가 잘 되더라고요. 이해되시면 1번. 좀 슬펐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슬펐어요. 이 자체가 슬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다고 말하는 일론 머스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 있잖아요. 그 아빠는 아무 영향력도 아이에게 끼치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빠하고 친하게 지내잖아. 그러면 좋은 사람은 되는데 성공은 안 해요. 이해되시면 1번.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성공한 사람은 엄마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인의 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다른 수업에서는 못 꺼내요.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혹은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잖아요. 필터는 사실 아닙니다. 필터링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었고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만 목적이 있었던 어떤 시스템인데 근데 여러분들 인상 스스로 다 좋다고 생각하시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인상이야 뭐 모든 사람이 공인한 거고 안부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정권님도 그렇고 본인 인상 다 좋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해되시면 1번. 이거 외모랑 다른 건 거 아시죠? 인상은 외모랑 상당히 다른 겁니다. 첫 만남에서 느껴지는 감정 상태를 일컫는 말이 인상이에요. 예쁜데 첫 만남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 그거는 인상이 안 좋은 거야. 이해되시면 1번. 여러분 대체로 인상이 좋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들어와 봤습니다. 성남시는 어디 들어가시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사이트로 좀 보여드릴 건데 성남시청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성남시청은 분야별 정보라는 항목 카테고리를 구별하고 있어요. 이 분야별 정보에 누르면 여러 가지가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비사업 영역을 누르는 도시정비라고 하는 걸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1번. 근데 저는 왜 구성남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제가 구성남에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피가 많이 빠져서 아직도 구성남에는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요. 이해되시면 1번. 봐봐요. 어부가 살고 있는 양지마을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팔고 나간 그 집이기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됐죠 지금. 보여요? 이해되시면 1번. 이런 게 보이시면 돼. 그래서 정비구역 사업 현황에 들어가서 눌러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엑셀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은행동 현대가부터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안전진단 들어갔잖아요. 이제 가격 오르기 시작하겠지. 안전진단 때부터 가격 오릅니다.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자, 그래서 황량님은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지만 질문 한번 해결해 볼게요. 오늘 길게는 안 할 거니까. 지금 제가 상황이 지분 투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황량님의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저는 저게 좀 아프기도 하고, 황량님이 여러분 보기엔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긴 매우 어렵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참지만, 굉장히 잘 가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약간 시련을 만난 분이에요. 이해되시면 1번. 여러분한테는 시련이 있잖아요, 누구나. 오케이? 그런 거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는 느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봐요. 제가 질부쌤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 사람하고 상담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이분이 아마, 제가 1시간 상담해주는 뭐 그런 수업을 오래 했잖아요. 뭐지, 그게? 뭐였더라? 뭐 낙찰반인가? 아무튼 무슨 반이 있어서 시드스쿨에서 하는 반이 있었는데 그분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분은 아이도 셋이지만 아이를 너무 잘 키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나쁜 감정이 먼저 생길 수 있어 추천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고민하셨잖아. 이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이미 광교 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요.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어. 차익이 뭐 5억 이상 났으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지금. 저 온영이 지금 제 얘기를 가장 세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온영한테는 제가 필터링 없이 얘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혼도 많이 냈고요. 왜 그랬냐면 큰 투자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온영 이거 이해돼요? 5억짜리, 10억짜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400짜리 하는 거, 그거, 사실 진짜 얘기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거는 저에게 배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일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큰 투자를 이미 이분이 잘하셨는데, 굳이 왜 그런 걸 하냐라는 의견이 강했던 거지. 그런데 저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한강 물온도 재면서 마이너스 5천에서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상황마다 다른 거 알겠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아니 내가 돈을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은데 뭔 큰 투자를 해? 큰 투자는커녕 작은 투자도 할 돈이 없다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케이? 잘은 모르겠으나 만약 황량님이 이런 결정을 지금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하라고 할 겁니다.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알겠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레버리지와 현금을 동원해서 가장 큰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감?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저는 여러분 삶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지키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1주택도 없는데 지분 투자로 돈을 벌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속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본인의 가족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서울이 아니어도 되니까 의정부 돈두천, 뭐 파주 이런데 시흥, 백옷 이런 데는 본인 결심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도입하면 실거주 마련하고 말고는 본인 그냥 결정이잖아. 돈을 많이 벌고 말고 가네. 결정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돈이 없을 때도 실거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 결정이야.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여기를 살 수 있는 돈은 안 돼. 그래서 안 했다 쳐요. 그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안 하면 여러 가지 큰 수익을 낼 만한, 그러니까 내 돈 적은 돈을 투입해서 큰 수익을 낼 만한 것에 관심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인간 심리가. 이해되시면 1번.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안 겪고 오신 분은 안부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에 투자를 하게 되냐면요.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거에 투자하게 돼요. 이를테면 강남에 200개 정도 있는 업체 중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지분 물건 해가지고 토지 같이 공동으로 사가지고 막 옮기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쪼개기 투자죠. 맞죠? 두 번째는 그 쪼개기는 또 지들이 싸게 사갖고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인식하세요. 그 다음에 폰지 사기죠. 사람 모아와서 여러 규모로 커지면 앞에 있는 상위권자들이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니면 이런 비슷한 다단계지 뭐. 다단계 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이 뭔가 잘 모르겠는 영역 이런 데 돈을 넣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게임 하나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게임에 돈을 넣으면 갑자기 돈이 불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익숙해지는 거지. 이해되시면 1번. 와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크를 안 꽂고 했는데 들렸어요. 자 지금 더 잘 들리나요 혹시? 잘 들렸어? 와 신기하다 지금. 똑같아요? 잠깐만 똑같으면 안 되는데. 아 소머지가 없어. 다행이에요. 지금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 쓰고 제가 여기다 이거를 연결을 하지 않았네. 아 이게 제가 항상 이게 구멍이 있습니다. 불을 항상 안 끄는 거. 요즘엔 불을 좀 끕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사람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조금 자꾸 하고 있어요. 아 작은 노력도 이렇게 반복이 되면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선이 빠져 있네 이렇게.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황량님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금 어떤 아기를 보고 있거나 일정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하지만 욕심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황량님 아마 챌린지 5% 비율이 아마 주연님 빼고 가장 높지 않나? 이분 7, 80%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증언 한번 해주세요. 맞죠? 이분 7, 80 나오지 않나요? 87이야. 미치겠다 진짜. 이건 최고치 아니야? 갱신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분은 실력이 그냥 8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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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뭘 10개월 연속 돼야 뭐 조금 그렇다지만 사실 황양님은 지금 폼이 너무 좋아요. 뭔가를 알아버린 듯한 느낌이 자꾸 들죠. 왜냐면 실력 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이분이 지금 등기부를 굉장히 잘 보는 건 아세요? 아시나? 지금 초보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리원님이 제일 잘 보는 것 같고요. 리원님보다 혹은 비슷하거나 이 등기부가 리원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사람 쪽에 속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생각이. 이해되시면 1번. 물어보면 거의 모르는 거 없죠?
왜냐면 저한테 물어보는 수준이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 진짜 전문적인 거 물어봅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황영님, 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 간 시도하십시오. 아마 지금 녹화 방송으로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황영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놀래서 87에 전화 드린 것도 있지만 오래 봤잖아요. 황영님 좀 1년 넘게 통화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동안 본인의 성장 그 다음에 안 좋아진 어떤 사건들도 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알잖아요. 황영님을 주도권도 이제 확보를 하셨고 가정 내에서 그러니 황영님은 하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러니 명도할 게 없으니 공매가 더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공매 결합하십시오. 저도 공매만 위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공매 토지가 많이 나오니까 공매가 쉬운 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경매 공매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단점 말고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할까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무섭거든 사실. 지금 저한테 의뢰하고 맡기시는 분들도 사실 두려움이 뭐냐면 잘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 황영님은 안 하셔도 된다. 안 두려워도 된다. 그만큼 지금 실력이 쌓이셨어요. 이해되시죠? 쌤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듯이 저도 황영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한번 힘을 실어드릴까요? 황영님이 지금 우리 커뮤니티 내에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다 괜찮지 않아? 초창기 멤버만 그런 게 아니라 황영님처럼 1년 정도 되신 분들도 이 정도 괜찮은 분이 나오기 매우 어렵다는 건 아시죠? 다른 커뮤니티에 있어요? 이런 실력자들이 다? 아니 저는 안 가봤어.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제가 선생님은 용쌤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용쌤 소희님 외에 제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편견이 없어. 선생님 자체를 모르니까. 애초에 선생님으로 나올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뤄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객관적이라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수업도들 다 들어보셨으니까 황양님 같은 분이 1년 내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물론 투자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믿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긴 어렵겠지만 이 정도 실력을 1년 만에 만드신 분을 본 적이 흔해요? 이거 흔합니까? 저는 안 흔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흔하다 1번 안 흔하다 2번 예외적이다. 예외적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황양님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느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순숙님 물건은 계속 제가 추적해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을 너무 잘 보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주택의 한계, 대출적인 한계가 있는 걸 아셔가지고 그런 게 아닌 물건들을 위주로 보는 건 알겠어요. 오케이? 아니 그래서 그 물건이 제 눈에 딱 들어오나 봐요. 물건을 잘 보신다. 그리고 재개발을 안 배우셨다고 하는데도 재개발을 되게 많이 아는 분처럼 물건을 검색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뭐야 우리 커뮤니티는 자꾸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제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도 느리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라. 빨리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망한다는 걸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쉽게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내 인생에서 진짜 잘못했다고 하는 결정들 있잖아요. 그 결정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저 솔직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저는 빠른 거 거의 망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내 욕심으로 좀 생각 없이 빠르게 했던 것들이 좀 저는 많이 망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신중하게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리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을 겁니다. 오히려 느리게 하라고 하죠. 자, 안부님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이 안 나오는 구역이 있고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구역이 있어요. 청량리 8구역이나 상대원 2구역 같은 거 차이와 확인 방법 궁금해요 이렇게 있잖아.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이 질문은. 그러니까 안부님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이 질문으로 할게요. 원체 알아요? 난 모를 것 같은데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뭔데? 원래 주택 거래하는 거에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야. 토지에 대한 허가만
규정되어 있던 1970년대 강남 개발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예, 그게 지금 아직까지 유효한 이유가 뭐냐? 1번. 토어제 지정은 자동이나 일반화, 보편화된 공식이 있다 아니면 랜덤이다. 공식이 있다 1번, 랜덤이다 2번. 예, 랜덤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문재인 때 기술 하나가 결합됩니다. 문재인 때 어떤 짓거리를 했죠? 핀포인트를 결합합니다. 이 핀포인트가 무슨 뜻이죠? 안 그래도 랜덤 지정하는 데에다가 아파트 단지별로, 동별로, 구역별로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법을 추가한 거예요. 이대심 1번. 이거를 여러분이 핀셋 규제라고 들어봤을 거야. 이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사에서는 그냥 핀셋 규제라고 써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있죠. 효숙님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 행부님의 송파 파인타운은 토어제에 묶였는데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는 거래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 있는 파인타운은 토어제고 올림픽 패밀리는 토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파구를 전체를 토어제로 보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아닌 곳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효수님이 대출받고 거기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봐. 그러니까 더 비싼데 가격 급등 현상에 따라서 정부가 랜덤으로 결정합니다. 보통 이제 가격은 정해놔요. 30% 이상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핀셋으로 30% 이상 오른 데를 막아놓잖아. 그러면 안 올랐던데도 같이 30%가 올라가.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송파구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오른 데 토어제 지정된 데를 사는 게 아니라 안 지정된 데를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걔하고 결국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면 같이 올라 있어.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이걸 알고 있냐? 몰랐어요. 효준이 우연히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거. 그냥 좋다고 한 건 산 건데 마침 거기가 토지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 대출이든 뭐든. 이해되시면 1번. 알겠죠, 느낌? 그럼 청량리 8구역은 왜 거래가 가능할까요? 여기 지정 안 돼 있겠지. 토어제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관처 이후에 입주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아시죠? 안부님은?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토어제 아닌 곳들이 있잖아.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런 거는 아직도 입주권 거래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완전 이해했어? 저는 안부님이 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창기에 여기 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걸 정말 다 배우는데 저한테 애정도 많이 받고 혼도 많이 나서 셀프 등기도 완벽하게 본인이 해내셨어요. 서류에 오류 하나도 없이 하루 만에 등기가 나왔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는. 10년 동안 제가 처음 봤으면 제일 빠른 거 맞아요. 물론 송파에 다른 거래가 없었겠지. 그런 이유도 있겠지 뭐. 다 규제를 해놨으니까. 하지만 빨랐다. 그럼 이제 본인이 되게 완벽해졌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를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반기나 상반기 한 번을 더 맞이하시면 패턴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사이클을 두 개 겪으시는 나이대가 되는 거야. 40대쯤 됐을 때. 뭐 이제 안프님은 약간 부동산계에서 완성이에요. 완성. 이해되시면 1번. 이러면 분당하고 강남이 50% 이상 하락했던 지역에서 그 당시에 아무도 돈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돈을 넣을 수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사실 안부님처럼 이렇게 연습이 안 되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좀 집값이 빠진다고 쳐요. 그래서 50% 내려갔어. 그때 돈 넣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90%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거가 의미가 있나? 여러분 빅뱅의 승리가 빨리 돈 벌고 성공한 거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빨리 가는 건 어쩌면 재앙이 아닐까? 그러니까 적어도 40대 이후에 세상 쓴맛 좀 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요게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황량님이 전해주셨으니까 황량님한테도 얘기 드릴게요. 40세 이전에 만든 자산이나 현금은 지켜지기보다는
시행착오의 매몰 비용으로 사라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 대다수의 인간, 즉 2분의 1 이상의 인간들이 겪는 시행착오의 과정 금액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40세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 많이 잃으셨을 거야, 사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계속 성공만 해왔을 가능성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거의 대부분은 곤이불혹입니다.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거든. 첫사랑의 실패를 왜 하는데요? 온갖 시행착오와 실패를 다 겪었는데 결국 그걸 넘어서지는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평생 추억으로 삼고 사는 거지 뭐.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아이를 잘 못 키우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게 그런 이유예요. 연습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는 대체로 잘 키운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저도 새아를 잘 키우는 거에 대한 자신은 잘 없어요. 그냥 맞다고 하는 것들을 해줄 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제 선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은 걸로 소아한테 잘 해주고 시간 많이 보내주고 해서 소아가 지금 잘 크고 있는 건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증명을 받고 있잖아. 계속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증빙받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 초초초기 점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결했죠 이거? 어디서 확인하죠? 삼전동 상담도 어디서 확인할까요? 아까 서울시에 정비 사이트 들어가면 2030 계획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묶여놓은 거라든지 정비구역 지정 거 전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지도 먼저 확인해.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들의 포부가 나와 있는 지역 쪽으로 사업자가 나타나면 진행되는 거지. 그런데 서울은 뭔가 진행되고 선정되고 인가만 받으면 다 억 단위로 오르니까 서울 하시려면 재개발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온영님은 알겠지. 이제 온영님은 그냥 알 것 같아. 왜냐면 남들은 이게 상상이에요. 상상. 온영님 아닌 분들이야 저한테 얘기 듣고 그냥 상상하는 건데 온영님은 샀어 그냥 자기가 맞춰1구역 그런데 어제 우리 재개발 강의하다 알았잖아요. 분석해보니까 어때? 수익성 엄청 높잖아.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수익성 계산할 줄 알잖아 이제. 10건 해보라는 건 진짜 의무 숙제입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재개발 모른다고 생각해도 돼. 본인 스스로 10개 물건을 그 정도 분석 못 하시는 분은 재개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영님이 이제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온영님이 그걸 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때 혹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버리려고 생각해서 결정이 있을 때 그때 그냥 우연히 제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냥 운이야 운. 그냥 운. 근데 만약에 저 때 온영님 옆에 저 아닌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개발을 잘 사기만 했다면 그걸 샀다가 내일 팔아도 오늘 산 가격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시는 게 재개발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이거는 가격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요구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것 그리고 그 가격이 합당한 것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 이걸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저는 이걸 인프라랑 아비투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건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이제 소명하라고 강의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다고.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이제? 저는 서아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아비투스와 인프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세상의 10배 이상 될 거야. 근데 한편으론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장단점 모든 게 있는 거니까 스스로 깨치고 알아가고 대가리 깨지면서 만들어야 될 것들을 아빠가 만들어준 거가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해되시면 1번. 제 고민 아시겠죠? 거의 스스로 만든 것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지어놓고 못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폭발합니다. 폭발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면으로 본인이 폭발해. 이런 경우 있고 외향적인 아이들은 외부로 폭발해요. 극단적인 상태를 가정하면 내부로 폭발시키는 애들은 자살을 하고요. 외부로 폭발시키는 아들은 살해를 합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가지셔야 여러분이 명도나
거래나 매매나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하고, 오늘 수업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들의 사건을 많이 맡아주면 맡을수록 느끼는 건, 이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인문학과 철학의 영역이더라.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맞죠? 그 다음에 안부님 질문 3번 너무 좋아요.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데 근린상가나 지분, 도로, 현금 청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금 청산의 원칙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도정법을 찾아보셨으면 되는데, 도정법이 70조에서 72조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문 ChatGPT한테 요구해서 찾아보세요.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청산에 관한 사항을 나누고 있어요. 70이나 72조 중에. 청산 어떻게 되느냐? 분양 신청을 해야 될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 경매에 있었을 때 배분 요구 종기일 같은 거예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 용어가 들릴 거예요. 조합은 분양 신청 마감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청산돼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쌤, 물건상으로 청산되는 것들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맞아요.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 토지는 도로 포함, 지분 토지 포함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다 서울 말고 다른 지방은요? 지방은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60제곱미터, 90제곱미터가 아니어도 뭐면 나올까요?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었거나 주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원룸 입주권이 나오는 거야. 어쩌면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원룸 입주권이 가장 높은 거지. 이해되면 1번. 그러니까 사실 비싼 지역에 원룸을 사는 게 수익성은 가장 높아요. 이해되시면 1번. 안부님 질문이니까 안부님 해결해보세요. 3번 해결됐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럼 어느 시점에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분양 신청 기일에 청산되는 걸로 발표가 딱 되잖아. 그럼 언제 이 가격을 정산해 주느냐? 이거 관리처분 때 정산합니다. 거의 관리처분 때 확정이 돼. 계획서상에 청산 금액은 감정가대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감정가의 거의 서울은 3배가 되기도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1.5배 정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괴정 5구역도 1.3억 정도의 간평가를 가져요. 근데 청사는 1.7억 해준다고 얘기를 해. 어떻게 되는 거지? 150%까지는 여긴 좀 진짜 지금 짜게 막겠지. 4천 정도 올려준 거니까 한 30% 정도 높여서 한 130% 정도로 높여준 거지. 이해되시면 1번. 서울은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예, 땅값이 부산 오르는 속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요. 아시겠죠? 서울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3천만 원이었던 평당 가격 지금 얼마예요? 거의 대부분. 아니 송파 강남 보시면 아잖아. 다 1억 넘어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서울은 이상한 지역이야 그냥. 저희 향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부의 주동산 이 대출 규제 억제책이 성공을 해버리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떨어져도 어차피 눌러놓는 거야. 나중에 폭발할 겁니다. 폭발. 그럼 폭발은 언제 하느냐? 이 규제를 풀 때 폭발하겠지. 그럼 규제를 언제 푸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도 국민의힘이 지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멍청한 애들이 다 해산되고 나서 보수 집권이 재정비돼서 민주당을 이길 만큼 성장하는 시간은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민주당이 장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면 1번. 위씨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포지션을? 여러분 주택대출은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계속 규제하는 시장이 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도 대출을 다 줄이고 지방에 있는 물건 정리하고 팔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정부하고 대응하면 안 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향후 10년이면 내 나이가 이제 몇 살 되는 거야. 거의 이제 55세 되는 거 아니에요? 55세까지는 부동산에서 막 폭등이 오거나 이런 장세가 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폭등은 어떨 때 오냐? 신용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대출을 무작정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일 때 폭등이 와요. 그럴 땐 그냥 폭등이 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기억나요? 빚내서 집 사라?
여러분이 흔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LTV 70 대출 다 해주고 수백 채의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던 그 시기는 박근혜 시기예요. 아무도 집을 안 사서 그 정책을 만든 거야.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기는 반대예요? 그때예요? 지금 시기는 반대잖아. 가계부채 줄인다고 지금 대출 그냥 주택이라는 말만 들으면 다 통제잖아. 모든 게 사업자 대출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싹 다 없애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안 해주고 막. 오케이? 근린 상가 지분을 낙찰받는다면 이때도 명의가 필요한가요? 상가랑 괜찮을까요? 근린 상가 지분은 명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근린 상가라는 얘기는 근생이란 뜻이고 근생은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사야 될까요? 저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재개발 중에서 서울 사면 돼요? 안 돼요? 근생 안 돼요. 서울은 까다로우니까 서울 빼고 사세요. 근생은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권이 나와. 근데 입주권이 어디 나와? 서울 아닌 곳만 나와. 그냥 서울 아니라고 칠게. 서울은 조례로 막아놨으니까 서울 아닌 곳만 사시면 문제없다. 그래서 저는 구성남 근생 사는 거 찬성입니다. 구성남 근생은 1억만 들어도 살 수 있어. 이해되시면 1번. 그 다음 요 질문. 아현 1구역 물건 중에 지분 매물이 있었는데 매매가가 2.5억으로 너무 저렴했다. 근데 아파트가 나와요. 아파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한 채의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나눠 가지는 거야. 이해되시면 1번. 어? 온영님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영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미마을 공투한 거에 들어오신 분 1번. 지분으로 아예 하나가 따로 나오는 거 없어요. 같았어요 라는 말은 아직 확신 없는 거잖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분 하나로 따로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되시면 1번. 아현 1구역에 2.5억 주고 산데 집이 한 개 나온다. 웃기는 소리 하잖아. 이건 너무 웃기는 소리잖아. 아마 섞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매매가 2.5억이면 지분 물건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일 수 있어요. 이런 건 뚜껑이라고 불러요. 근데 뚜껑도 지금 2.5억이면 너무 비싸요. 아, 싸요. 아현 1구역이면 뚜껑 물건이어도 한 4, 5억은 갈 것 같은데 이해되시면 1번. 뚜껑은 뭐냐면 토지 지분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건축물만 있는 거죠. 건축물만. 그래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100% 내는 거고 근데 입주권은 나와. 이게 무허가 건축물 규정이고 서울시에서는 이것도 12년 규정으로 막아놨어요. 12년 전후에 신조례 구조례. 다만 아현 1구역은 12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들이 드물기 때문에 아마 입주권이 확보되는 지역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4번 질문은 고쳐요. 지분 매물이 있는 데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 지분이 뚜껑인지 입주권이 있는 지분인지. 부동산 매물 중에 빌라 지분 거래하던데요. 입주권 나오는 만큼 쪼개기인가요? 입주권 나오는 만큼 쪼개기인가요가 무슨 말일까요? 입주권 나오는 만큼 쪼개기인가요? 입주권이 한 개 나오면 그거에 대해 지분을 갖게 되는 거 이거 물어보신 건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개미마을 공투를 한 30명 했어요. 그럼 30분의 1씩 가지는데 집은 30개를 주느냐? 아니요. 한 개를 주는데 그 한 개를 30분의 1씩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오, 광고 믿지 마세요. 광고 믿지 마세요. 광고에 만약에 빌라 지분 거래하는데 쪼개기 나온다고 광고하는 거면 순두부님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가구 물건인데 다가구를 지분으로 만들어서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다세대나 근생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환을 하면 각 집이 다 구분 건물로 달라지게 돼서 여러 개의 집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이 돼. 이러면 빌라 지분이었지만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니까 각각의 집이 돼서 이 지분이 한 개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걸 쪼개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성공한 거다라는 거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저는. 서울에서는 성공이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사실 광고를 보고 서울 재개발 지분을 사신다는 건 말리고 싶다.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를 알아채는 방법 제가 얘기 들었네요. 사기는 어떤 게? 심장군님 구별해봐. 사기와 사기 아닌 거 구별하는 방법. 어제 내가 알려드렸잖아. 해봐요. 1.
광고를 할 정도로 자주 권하면 사기예요, 아니에요? 그럼 사기예요. 만약에 기회면 여러분 광고해요? 내가 여러분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마케팅 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올려요? 기회인 건 광고 안 해요. 그리고 강권하지 않아요. 그냥 선택권을 줍니다. 하든지 말든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강권합니다. 안 하면 죽어라는 말을 자꾸 해. 안 하면 손해예요. 안 하면 죽어.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다 사기예요. 이제 구별 가능해요? 사기하고 기회가 구별 가능하겠어요? 이해되시면 1번. 기회라는 건 누구든 잡고 싶기 때문에 사실 강권하지 않아도 누구든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원투잖아. 안 그래요? 이걸 광고한다는 게 말이 돼? 이거를 강제로 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에 속지 마요. 제가 오늘도 400만 원 아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좋은 분이긴 한데 자꾸 속으시는 거예요. 전화 받아가지고 마케팅으로 막 매출 30% 증대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속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일단 해버리는 거야. 카드를 긁어버리거나. 오케이? 다 사기다. 그분들도 먹고 살긴 해야 된다. 그 다음 이것도 되게 너무 쇼킹한 질문이었어요. 생 경험 기준으로 이건 무조건 크게 먹는다라고 느꼈던 딜이 있나요? 와, 나 이거 생각해봤어. 공통 구조까지 물어본다는 건 제 경험 여러 개 중에서 공통 일반적 사항을 추출해줘서 알려주세요 이런 거잖아. 일단 혜민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혜민님한테 말씀드릴게.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혜민님이 약간 상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이런 거야. 없어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 한들 내가 그걸 알고 있을까? 제가 솔직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만약에 책으로 유명해지고 싶고 영상을 찍어서 유명해지고 싶으면 그거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영상 찍을 수는 있어. 왜냐면 결과적으로 봤더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딜이 된 것 같긴 해요. 이해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나? 자, 이제 이거 단순하게 설명해볼게. 혜미님이 자녀한테 설명을 할 때 본인이 딱히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아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엄마는 빵을 왜 이렇게 잘 썰어? 엄마는 요리를 왜 이렇게 잘해?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심혈을 기울여서 무조건 크게 먹는다는 느낌으로 느꼈어요? 우연인 거 더 많지 않아? 그런데 애기한테 설명할 때는 굳이 설명할 수 있지? 엄마가 설탕을 좀 더 넣고 이게 말이야 내가 강원도나 저기 전주에서 순두부님한테만 핵심 받았던 비법인데 말이지 유자가루를 삭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 두 손가락 있잖아 엄지하고 검지로만 2번 정도 털어주면 말이야 이 맛이 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 알아요? 아니 말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봤던 모든 부자들 다 우연이었어. 다만 차이점은 우연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본인에 대한 확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기회인지 사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해. 이거 오케이. 그럼 연습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 크게 먹으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연습하셔야 돼. 누가 사기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연습하셔야 돼. 이해되시면 1번. 여러분은 어쩌면 찐을 알아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오래 해야 된다고 하고 시간 오래 걸린다 그러고 막 쉽게 되는 거 없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도 않고 이렇게 좀 바보들처럼 있는 여러분이 진짜 바본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되게 바보야.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 아시죠 본인들도? 어렵게 간다고 하는 거를 매력 있게 느끼고 있잖아. 이거 이상한 일이거든 이거. 아니 어렵대잖아. 쉬운 거 없대잖아. 근데 이거에 매력을 느끼잖아. 그리고 하잖아 그냥. 그리고 시간 1, 2년 태우잖아요 지금. 근데 2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겠지.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큰 망함이 와요. 안 그래? 여러분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번 거 같잖아. 그러면 1억, 2억, 1억 그 다음 년도에 반드시. 아니 인생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쉽게 되는 거 어딨어.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먹는다?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차라리 이런 느낌이 있어. 이런 느낌. 너무 불안해. 불안하고 두려워.
불안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해도 해는 사이즈가 맞아? 난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큰 걸 해도 되는 사이즈가 맞아? 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자책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너무 잘 됐어.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건 이게 잘 됐을 때 나는 알아. 내 스스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를. 스스로는 알지. 아무한테도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나는 이걸 알고 그거를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인 거고, 만약에 아닌 분들이라면 나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고 너무 확신이 갖고 있었고 무조건 크게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이 운을 끌어당겼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격의 차이 같아. 성격의 차이 같아 그냥. 나도 성격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두 번째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나 너무 간절했거든. 나 빚밖에 없었고 한강 물온도 쟀고 마이너스 5천밖에 없었던 그런 찐따니까 그 찐따가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겠어. 그래서 그 운을 결국 그 간절함으로 이겨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책 그렇게 안 썼잖아요. 진짜 두려웠어요 여러분. 수십 번 망하는 생각도 했고 수백 번 망하는 생각, 그냥 그 망하는 생각이 더 많았을걸? 근데 우연히 뭐가 하나 터졌네? 그 다 터진 것도 아니야. 다른 거 망한 거 수십 개 있고 한 개가 터졌네? 근데 그게 다른 걸 다 잡아먹을 만큼 크게 터지더라고. 오케이? 실수한 거 수없이 많습니다. 와이프한테 제가 실수한 거를 지금 A4 쓰면 100장 정도 쓸 수 있을 거야. 반성문으로는 뭐 책을 한 권 내야 돼요. 나중에 와이프에게 반성함 뭐 이런 책 한번 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해되시면 1번. 느낌 아시겠어요?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다. 그러니 혜빈님은 뭔가 한 개를 지금 취사 선택하고 싶은 기로에 놓인 그런 혼돈 상태가 아닐까? 나도 그걸 느꼈거든. 성공한 사람은 뭔가 공식이 있고 뭔가 뚜렷한 길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때 지금 비슷한 느낌이죠? 난 혜민이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있을 것 같거든. 없어. 없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왜 없다고 확신을 못했냐면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본 게 아니거든. 내 풀이 좁아. 아니 주변엔 불행 배틀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다 가난하고. 근데 뭐 걔들 얘기 들어봤자지. 걔들은 오히려 허세 부려요. 내가 누구냐면 말이지. 나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내가 영년의 말이야. 사람이 자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걸 그때 내가 아는 거야. 근데 잘된 사람들은요 반대로 얘기해. 축소해. 그래서 혜미님 주변에 자꾸 자기의 성과를 축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놓여있으면 좋은 커뮤니티에 들어간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야. 우리 커뮤니티 보면 지금 제 주변에 여러분 2년 된 사람들 성과 엄청 높은 거 알겠죠? 그분들이 지금 마이크 잡고 자랑해요? 나는 진짜 너무 놀라워. 아니 자랑해도 될 정도인데 안 하잖아 자랑을.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아 버린 사람은 절대 그거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다. 혜민님한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면 이야기가 들릴 것이고 많이 고민 안 했던 사람은 이야기가 안 들릴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많이 고민해서 들려요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도 저는 그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에 이면이 보여. 오케이? 왜 보이겠어? 내가 해봤으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니까. 근데 자랑 안 하잖아요. 자랑을 왜 해? 자랑하면 공격당하는데. 뭐 그런 손해를 왜 감수해? 굳이. 난 딸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딸이 욕먹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단타 위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 맞추기 구조보다 매도 액시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파악한 거예요. 이 본인 파악을 잘 하신 건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본인 파악의 기본 요건 얘기 드릴게요. 혜미님 1번 황량님 정도의 87은 너무 심하다. 이거 가지 말고 60에서 70 나오시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근데 지금 혜미님 안 나오잖아요. 혜미님 5% 이내에 맞추는 게 60, 70 확률이 안 나오잖아. 그럼 엑시시 더 맞는 건 아니야. 오케이? 오히려 22%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 기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뜻이야. 현 시세 파악이나 오히려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보다 선생님이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슷한 거야. 오히려 단타 위주로 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황양님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황양님은 지금 마음 먹고 어떤 물건 들어가잖아요. 낙찰 받는다는 뜻이야 그냥.
그리고 그 수익률만 계산했자면 정확하게 팔고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어떻게 저 능력을 1년 만에 갖게 된지 모르겠으나 그냥 갖게 된 걸 어떻게 우리 결과만 놓고 보자고. 다만 혜미님은 오히려 전세 맞춰놓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오래 보유하고 가는 게 자기한테 더 맞을 수 있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괴리를 극복하셔야지 뭐 어떡해. 극복하는 방법 한 개입니다. 본인이 황량님 수준으로 이 수치를 높여가던가 아니면 그 낮은 수치에 맞게 오래 들고 가던가 둘 중에 결정하세요. 오케이? 오늘 혜민님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강의다 사실은. 왜냐면 나도 저걸 엄청 치열하게 고민할 때 내 성향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줄부가 자기 성향을 모르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10년을 넘겠는데 근데 10년 넘게 하는 중간중간에도 내 성향을 진짜 모르겠더라고. 나는 진짜 모르겠어. 나는 수익도 잘 내는 것 같고 단타도 잘 치는 것 같은데 내 성향을 잘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터지고 나서 느낀 건데 저는 그냥 오래 들고 가는 걸 잘하는 사람인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성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유 성향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황량님이나 주연님 같은 분이 부럽긴 해요. 부럽긴 해. 부러워. 나는 50이 그냥 최대치야. 나는 50% 맞추는 게 최대치였거든. 근데 오래 보유하는 거는 남들보다 훨씬 잘할걸요? 저 10년 들고 있는 거 너무 많은데? 10년 유지해 온 거 너무 많은데? 오케이? 나는 내 성향을 보니까 사람들도 오래 만난 사람 너무 많은데? 20년 된 사람들하고 아직까지 친한데? 물론 모두하고 친한 건 아니에요. 내 성향 자체가 약간 오타쿠적이고 매니악한 게 있어서 대중성은 약하다는 것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오래 끌고 가는 거를 좋아하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사람처럼 대하는 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됐어. 이거 시간이 걸렸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많이 걸렸어요. 시간 10년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처음 부동산 들어온 사람들 10년이라고 얘기하면 다 여러분 좌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챌린지로 2년짜리를 만든 겁니다. 2년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사람한테는 10년 보낸 성과가 나와요. 이거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우리 미라클 모닝 매일 한글 올리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지금 성과가 하나씩 나오잖아. 지금 저 논어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지금 저 논어 20편까지 그 책 낼 수 있게끔 정리를 다 끝냈어, 거의. 요트를 지금 블로그에 올릴까 하다가 이거 올리면은 이걸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이 그냥 논어를 이건 저작권이 없으니까 딴 걸 내버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책으로 출판하진 않더라도 그냥 전자책으로라도 출판해가지고 이 논어를 이렇게 보는 방식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싸게라도. 출판사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팔려고 하거든. 근데 이건 뭐 내가 생산해낸 지식인데 뭐 5천 원, 만 원에 팔아도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시면 1번. 근데 이제 제가 글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혜미님한테 한번 사진을 부탁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 단계예요.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약간 감독의 입장이 자꾸 돼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축구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축구 감독이야. 그럼 어떤 사람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골을 넣을 거야? 결국 목표는요. 본인만의 이익은 아니에요. 감독이 본인만의 이익입니까? 아니잖아. 한국이 높아지는 거고 그 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다. 본인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갑니다. 그나마 지금 제가 조금 오래 이렇게 2년간 여러분의 신뢰를 끌고 왔다는 거는 제가 저만의 이익을 놓고 가기보다는 대체로 조금 공익적인 이익을 놓고 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빨리 끝났을 것 같아. 이해되시면 1번.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합니다. 전세 구조가 더 안전한 경우도 있는지 이제 이건 해결됐죠. 이거 본인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돼. 근데 저 개인적인 추천입니다만 어쩌면 혜민님은 단타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무조건 단타 경험 4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래야지 본인 성향 알게 되거든. 4번은 필요하나 보유 성향이 아닐까? 저는 건부님 보면서 보유 성향인 걸 느끼거든요. 건부님도 단타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작년에는 아파트 2개 팔았잖아. 맞죠? 건부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개 팔았지.
그러니까 단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부님의 성향은 너무 오래 갖고 가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재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지 내가. 이해되시면 1번. 이 본인 성격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거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혜미님은 뭔가 성과를 빨리빨리 내시는 분이라서 단타도 잘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한 4번 정도 팔아보시는 걸 먼저 하시면서 본인 성격을 찾아보세요. 이거 이 해법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사서 보유하는 거 안 돼. 그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을 거야. 이를테면 내가 가져보지 못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망하는 것과 비슷해요. 뭔가 연애를 해보고 많이 해본 애들이 기대도 없는 이유가 결혼 생활은 어차피 비슷할 거라 생각해. 저놈이 저놈이고 이놈이 이놈. 이효리 말 중에 가장 저는 감동이었던 게 저놈이 저놈이고 전현이 전현이요.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살면 다 똑같아. 그거를 알게 되려면 뭘 한 거야? 이효리는 겁나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남자를 짧게 짧게든 길게 길게든 겁나 많이 만나봤을 거라고. 그래서 생긴 거야 그 해안이. 그러니까 혜미님은 지금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타를 4건 정도까지는 쳐보세요. 숫자를 뭐 내가 4개라고 하니까 꼭 4개 해야 된다 이렇게 교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개든 3개든 본인이 본인 성향을 알 때까지는 팔아보세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개발하지 마세요. 혜미님은 지금부터는 단타 치는 걸 해봐. 팔아봐. 선수님처럼 2번이건 3번이건 팔아봐. 팔아보고 나서 본인 성향을 파악하세요. 오케이? 아이고 힘들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난 혜미님의 이 질문이 너무 놀라운 게 이거 투자에 관한 질문 아니잖아. 그치? 인생 전반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아시죠? 정답 있다 없다? 없어. 정답은 없어요. 본인 선택이에요 선택. 오케이? 아니 본인 남편을 선택했잖아 본인이. 그니까 자기 보고 돈 벌어오고 자기는 풀 뜯으려고 하는 거를 책임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그냥 책임지는 거지 뭘. 이혼도 책임이잖아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 느낌으로 가세요. 그러니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구별하는 눈만 가지셔도 인생 성공합니다. 제가 서한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어떤 남자의 현란한 말을 믿지 마라. 등을 봐라. 걔가 해놓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가는 등을 봐라. 그거에 길이 있지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가르치고 싶어서 애를 쓰고 막 앞에서 말을 한들 애들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돌아서서 하는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지. 여러분이 뒷모습이 어떤지를 본다고. 자식은. 맞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뒷모습을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름다워야 돼. 결과적으로. 앞에서 현란한 말을 한다고 이게 속아 지나. 여러분이 저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 뭐예요? 근데 앞에서 하는 말로만 치면 계속 까칠한 말 하고 하니까 제가 싫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뒤돌아 놓고 보니까 결과가 괜찮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조금 삶이 나아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계속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찾으세요.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좁아요 되게. 그런 사람이 적어. 매우 매우 적어요. 그렇게 찾아내는 거지 뭐 어떻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찾아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찾아내는 기준이 있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만의 찾아내는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 사는 거 아니겠어요? 3번째, 협상 막판에서 시간 압박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수익 내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끝까지 밀고 가나요? 이건 되게 철학이 많이 담긴 말인데 일단 끝까지라는 말 끝까지 밀고 가는 거 있나? 없습니다 이건. 1번 수정 혜미님 끝까지 밀고 가는 건 없어요. 이거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밀고 가는 걸로 왜 옆에선 보이냐? 어쩔 수 없어서 갖고 가는 거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르겠나? 제가 상가가 12개나 있습니다. 이게 많은 가치가 올라갈 타이밍에는 100억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전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왜냐? 나부터가 이런 매출을 만들고 이런 정도의 사업 규모를 운영하지만 직원 안 쓰거든? 이해되죠? 아니 사무실 공간이고 상가라는 공간은 직원들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1인 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뭐 10평짜리에서 혼자 할 거 아니면 20평 40평 이상 되는 건 사람을 쓰겠다는 전제하에 그 공간을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되시면 1번.
아니 그런데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뭐 100억 매출까지 필요가 없다는데 심지어 텔레그램 회사는요 수십조 규모의 매출을 내는데 직원이 18명밖에 안 된대요. 이해되시면 1번. 아니 이런 세상이야 그냥.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저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인물이죠. 그때 상가가 수익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 급지에 서울의 상가를 이렇게 많이 가질 거였냐? 돌아가면 다시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시대를 못 읽은 거 인정. 왜? 집에 살 곳은 필요하지만 이제 본인들에게는 사업할 곳은 필요하지 않아요. 본인 혼자 공간 정도? 스몰 오피스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대를 좀 내다본 거긴 한데 요즘에는 아파트 대단지 신축에 들어가면 스몰 오피스를 그냥 무상임대하거나 5만 원 주고 쓸 수 있게 하는 아파트 단지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헬리오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면 1번. 책상, 노트북 공간, 인터넷 이 정도 연결해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 본인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지금 이 공간도 파티룸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직원이 있나요? 직원 있으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이해돼요? 지금은 점조직처럼 여러 대표들이 연결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질문할 때 다시 돌아가면 절대 안 할 거, 저는 상가 안 할 겁니다. 향후 시대에 절대로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가 부흥하는 시기는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저는 조만간 사람들 다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재택이 가능하거나 느낌 아시면 1번. 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1번. 오케이.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는 건 없다. 상황 따라 바뀐다. 두 번째,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은 있지. 당연히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지지. 그 샴푸 향이 수익이라고 칩시다. 흔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느낄까요? 이거 다시 1번하고 수렴합니다. 혜민님은 자꾸 있잖아. 혜민님의 공통점을 느꼈어. 이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어떤 기계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본인 생각에.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어조로 얘기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떤 인간도 매일 똑같은 일을 그 시간에 하면서 기계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매일 똑같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거를 그냥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한 개가 나머지 23시간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자기의 자존을 높여준다고요. 그 30분이나 1시간이. 오케이? 그러니 마치 전제 조건으로 이 사람은 항상 시간 압박이 있어도 이 판단이 흔들려도 좋은 판단을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오판이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연습하는 거냐? 3번은 지금 챌린지 잘하고 계시잖아. 미라클 모닝 하시잖아, 그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챌린지하고 미라클 모닝은 어쩌면 자기 하루 인생에서 2번 정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2번 정도는 그걸 지켜내야 하는 도전 과제거든? 이거 이해되면 1번. 이거를 훈련되어서 1, 2년을 하시면 향후에 해야 될 판단에서도 대체로 이걸 비슷하게 견디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2년이나 이끌었잖아요. 이끄는 거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받아줘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계속 이걸 힘든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제 삶에 생긴 변화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하는 결정들에 굉장한 일관성이 생겼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아내와 딸의 지지를 얻게 되네요.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거 결과적인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추론하니까 제가 이걸 끌어오지 않았는데도 그럴까요? 아닐걸? 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어딘 상처 주고 많이 지르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오는 게 있다 보니까 기본 토대 자체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정이 자꾸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재미있는 사람 정도에서는 좀 떨어지겠지. 옛날이 훨씬 재밌긴 했겠죠. 근데 지금은 재미는 좀 없어졌긴 했지만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해. 뭔지 알겠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압박에도 수익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할 습관이랑 연습을 평소에 갖고 있었냐 안 있었냐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제가 차별합니다. 챌린지 오래 하신 분들은 전 차별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달라요 진짜로. 그러면 1년과 2년이 너무 달라.
만나보시면 느끼잖아요. 여러분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건부님 만나보시면서 느끼죠? 혜미님, 리오님 안 느껴요? 나만 느껴? 느껴지는 거 없어? 그냥 만나면 느껴지잖아. 그냥 있잖아. 그냥 행부님 보면 느껴지죠? 나피디님 어때요?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느껴져요. 나는 그냥 느껴. 그게 모르겠어요. 뭔가 깊이가 다르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아니라 그 사람이 일관성 있는 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일관성 있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와, 이거 이해되시면 이거 2단계까지 가시면 여러분은 생애의 어떤 진리를 깨달아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 일관적으로 저한테 못되게 하는 애들은 한 번만 잘해주면 또 좋은 느낌이 가기도 해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잘해주면 또 한 번 실수가 크게 느껴지긴 해. 그런데 이 실수도 용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일관성을 내가 평가하고 있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야 하고 내가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제게는 어부나 소행님이나 용쌤이 향후 어떤 큰 문제를 저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좀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해왔던 10년을 저는 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가 나서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10년 인생이 이 사건 한 개로 지워질 만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할 것 같아. 이거 아시겠어요? 이걸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 인프라가 5명이나 3명의 평균값이 본인인 건 알아요? 이런 연구는 많이 봤죠. 이게 여러분 한국인들의 종특은 돈으로만 생각을 해. 주변 사람들 10억, 20억 갖고 있으면 나도 10억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그 사람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인가의 평균이 본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습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택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걸 했다는 그 시기를 보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니까 생겨. 사실 그걸 안 하고 있는 외부인도 남편이나 뭐 자식이나 이런 분도 여러분을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가장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2년 이렇게 이끌어온 거를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표현을 하더라고 가끔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럼요. 다 그렇지. 아니 사람은 누구나 그래. 왜냐면 그걸 꾸준히 못한다는 걸 자기 인생을 통해 증명을 했어 본인한테. 나 40년 살아보고 50년 살아봤는데 내가 안 되더라. 이게 결론이지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역행해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역행자지 그게. 뭐 대단한 책을 썼다고 자랑을 하지만 좀 약간 그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고 그 역행자가 사실은 그게 역행자지. 본인의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시간을 24시간 동안 유지한다? 불가능.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그걸 유지한다? 괜찮아요. 좋게 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걸 다소 얘기합니다. 혜미님의 1번과 3번의 질문은 맥락이 같다. 뭔가 포멀화 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코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계적 판단이나 결정이 인간에게 있을 거라고 전제한다. 없다. 깨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외국인 대상으로 이거 하는 거 찬성! 굉장히 찬성해요. 현금 흐름과 확장. 왜냐면 향후 5에서 10년 시기는 현금 흐름과 확장의 시기입니다. 자산 차익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유지는 될지 모르겠으나 2배, 3배 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서울 집값이 100억이 되려면 이제 소득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먼저 소득이 오르고 어떤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큰 그림 위주로만 생각했고 실행 단위로 쪼개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질문 자체가 또 1, 3번하고 같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디테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서 조합해보면 하나가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출발해 이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걸 결정해 놓고 시행 단계에서 만들어가는 시행착오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안 했는데 이걸 그리고 있다.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근데 뭔진 모르겠으나 주변에 인프라나 지금 뭐 인프라 괜찮잖아. 해본 경험 너무 많잖아. 줄부가 옆에 있잖아. 저만 있나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 너무 엄청난 분들이 많잖아. 지금 보면 지금 모텔 저렇게 30개 호실 끌고 가거나 막 고시원 저렇게 끌고 가시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텐데. 다정님은 지금 매출 규모가 월 에어비앤비로만 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분이 없잖아, 주변에.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저지르는 거는 안정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고 생각은 드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인프라에 있거나 혼자 있을 때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거지, 지금 하는 건. 그럼 해놓고 나서 짜세요.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큰 그림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 말고 큰 그림 위주로 생각한 걸 그냥 해. 그러고 나서 쪼개는 건 안 시켜도 잘 거야. 혜민님 지금 강의 올린 거 막 정리해서 올리는 거 봐봐요. 안 시켜도 봐봐요. 본인이 지금 질부가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못 할 수 있어.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저랑 와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럼 찍어서 올려서 디테일하게 만드는 건 본인 지금 잘하는 건 알죠. 스스로 느끼지. 왜냐면 타인도 인정해주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도 지금 혜민님이 그걸 잘하는 걸 알잖아. 인정?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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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같이 임장하거나 저하고 같이 어떤 일을 내고 저지르는 그 일은 본인이 그냥 하셔야 돼. 그건 해야 뒷일을 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름을 구체화하는 게 아니고요. 하세요, 일단. 혜민님한테는 왜 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인프라 속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혜민님 뭔가를 한다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매우 드물 겁니다. 황양님한테 추천하지만 황양님이 뭔가 저지른다고 했을 때 불안하세요, 여러분?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황양님 불안해요? 안 불안하지? 여러분 본인만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만 불안해. 타인이 괜찮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 이번에 좀 잘못되잖아? 그래도 주변에 인프라 괜찮잖아 지금. 그거 충분히 상쇄할 만큼 주변에 인프라가 괜찮아. 믿어도 돼요 그거. 저를 보셨잖아요. 저를 1년이랑 2년 정도 보셨잖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해결해 줬는지 보셨잖아요. 맞죠? 가능해요? 저만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못하는 건 연결해드려요. 다정님 도움 받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으신 그 윤성애님하고 그다음에 성윤님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지역에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연결해드렸는데 다 도움 너무 잘 받으셨대. 그 다음에 변승현님 에어비앤비 6개, 7개 막 하시고 고시원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분 도움도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 내성적이어갖고 이분들이 공개를 안 하지만 여러분 사이에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2억 빌려줘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게끔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년간의 유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저한테 쌤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셨나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확정된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고 한 건 아닌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 이걸 또 뭐 제가 말할 자격은 있나 싶기도 한데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걸 아무튼 제가 했던 것 중에 괜찮았던 걸 말씀드리면 그냥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아세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 서로한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용쌤이 저한테 이 말 되게 많이 해줬어요. 소정님이랑 소행님이랑 질부님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이거 믿은 거야. 그냥 내가 원래 저 신뢰를 잘 안 하잖아요. 믿음이 잘 없어. 근데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믿어지더라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려움 없이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하루하루 살면서 보내다 보니까 남들이 그냥 잘 살고 있다는 수준까지 가 있더라고 어느 순간.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크게 잘 살고 있는 거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보다 뭐 1,000억이 많아지고 1조가 많아진다고 내 소비 수준이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난 그냥 똑같이 먹던 거 먹을 거야. 정주영 회장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아비투를 삼고 인프라 삼았던 그 국밥을 아주 부자가 된 다음에도 똑같이 계속 먹었어.
도둑이 정주영 부자인 줄 알고 들어와서 훔치러 왔다가 훔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갔어. 뭔지 알겠어요? 어쩌면 본인의 소비를 제로로 만드는 게 만족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가?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은 해보는 편이고요. 예, 이걸 안 할 거면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 여자분들은 뭐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와이프 아니면 선물이에요. 미안하긴 하네 갑자기. 뭐 이것까지 제 것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네. 만약에 안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 나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정도 소비를 할 때 이 정도 수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계획은 그냥 따라 붙어요. 사람이 오든 뭐 투자 기회가 오든 돈을 넣을 곳이 오든 돈을 벌 곳이 오든. 이해되시면 1번. 저는 시행착오를 꽤 많이 10년이나 한 편이니까 처음에 뭘 했어야 되냐 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챌린지를 해야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내 자신을 믿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인을 못 믿어요. 왜냐면 본인은 끊임없이 실패해왔거든. 그러니까 본인을 못 믿는다고. 본인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본인을 믿는 사람은 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굉장히 오랜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분 동안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5분 동안 그걸 했어.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가 5분 동안 하겠다 마음먹은 걸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쌓는 거야 마음속에. 이거 오래 걸려요. 의외로 이 열등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나 술 같은 거 끊겠다고 결심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봤는데 결심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못 믿는 마음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 말고 쉬운 거부터 본인하고 약속 지키는 걸 쌓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5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죠. 본인을 믿게 만들려면 꾸준히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일관성을 만듭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혜민님 질문이 가장 어렵기도 했고 제가 또 오래 생각하면서 읽었고 근데 또 워낙 철학적인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GPT가 만든 거 아니죠? 질문도 GPT에 맡기진 않았지? 이건 본인 마음이죠? 아니 만나면 항상 허당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너무 진지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이 질문 되게 여러분도 느끼면서 지금 느끼는 바가 많을 거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큰 질문이었다. 저도 이런 시기를 지나왔고 이거 지날 때 진짜 그냥 의심스럽긴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왠지 나와는 다를 것 같고 왠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랬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더라니까.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또 일관성 있게 계속 60세, 10세까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 그냥 단순하게 해볼까요?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전반에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된 철학을 미술 작품으로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게 대화법의 화체를 써가지고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괴델이라는 불확정성의 활동하는 수학자랑 애셔라는 사람이랑 바흐는 또 그 음악가잖아요. 얘 세 명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인데 이 철학을 그림으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었어. 이거 학부생이 아니라 뭐 대학원생 때 썼대. 이게 진중권이에요. 저는 그분이 되게 너무 이 책으로는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그분 어때요 지금? 그지 꼴통 보수 아닌가 쓸데없는 말만 하고 세상에 악행만 끼치는 일만 하잖아. 그런 느낌. 일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분은 챌린지 같이 일관적으로 하는 습관 없을 겁니다. 단정합니다. 두 번째, 김문수라는 사람은 학생 총학생 회장이었잖아. 지금 극우 쪽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인생 궤적이 노동자 출신 총학생 회장에서 그렇게 간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일관성에 관한 문제가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해를 끼치는 쪽으로 나이 들수록 바뀌어가는 사람 거의 대부분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60세 이상인 사람 중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해봐요. 생각하지 말고. 5, 4, 3, 2, 1, 땡. 아니 엄마 말고 엄마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 여기서는. 엄마는 천하무적이잖아. 엄마 아빠는 그건 천하무적이고 말고
퍼블릭하게 인정된 사람 중에 60세 이후에 존경받는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요. 엄마 퍼블릭해. 혹시 엄마 누구야? 나도 아는 이름이야? 황양 엄마 뭐야? 이제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모델이야 또 혹시? 이해되죠? 없을 거예요.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건희 회장이 얘기합니다. 65세 정도 되면 그 누구나 인간이라면 전부 다 노망이 온다. 그래서 60세에선 정부 일선에서 물러나 사장직을 절대 맡으면 안 되고 현실 세계에서 권유할 수 있는 모든 결정에서는 은퇴를 하는 게 맞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던 그 회의에 가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니까 굉장히 무게가 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왜 60세 넘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자식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고 무리한 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기든 이찬수든 또 한 명 더 있는데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든 한때는 굉장히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요. 뭔지 알겠죠? 저는 일관성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일관성 있는 규칙을 계속 유지해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해되시면 1번. 만약에 황양님이 진짜 엄마를 저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저 엄마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자식들을 계속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희생헌신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족 중에 반드시 희생헌신한 사람들이 한 명 있어야 그 가족들이 유지가 됩니다.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요 거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친척들하고 지금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나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 나이인데도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그 중에 한두 명, 주로 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한 명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을 거야. 아니면 그 형제들은 사이가 안 좋은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입니다. 다이아님 들어오셨나요? 다이아 안 들어왔지? 녹화만 할게요. 현재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한강수 이씨, 이거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잖아. 이 부산 사람의 특징인가? 핵심을 찌르네 그냥 아주.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경험과 지식을,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하고 그때 할 수 있었던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기로 돌아간다면 뭘 할 거냐? 그러면 이런 생이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랑. 이 질문은 의미조차가 아예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0억이나 1000억을 들고 10년이나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의미 있나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 지금은 그 시기와는 다르게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뭘 안 했을까? 시기는 지금인데 그때 상황이라면 이제 황양님은 지금 적어진. 그래서 황양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분 같은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많이 늘어. 네, 저는 처음에 지분, 소송, 특수 세 개를 갖고 그냥 한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나의 레버리지가 높았고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양으로 승부한 거예요. 처음엔. 그러면 저한테 이게 돈을 많이 벌어줬냐? 라고 물어보시면 No! 그냥 노라가 아니라 노프라고 해요. 이건 돈을 벌어준 게 아니라 그냥 실력을 늘려주고 적당한 시드머니도 아니야 이건. 그냥 계속 사라지던데 이 돈은.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경험치만 늘고 어차피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투자 수익률은 넘죠. 비율로 보면 높은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00만 원 투자했는데 3개월 만에 500, 그러면 이거 거의 뭐 200% 같은 느낌 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해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200은 금방 사라져.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던데? 어디 입금해주고 막 뭐 생활비 없어지고 하면 없어지잖아. 그냥 뭐가 남냐면 내 돈 1억 넣었는데 막 이게 2억 3억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가도 재개발 할 것 같아요. 돈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가는 재개발을
가장 좋은 동네로 할 것 같아. 내 저때 돌아간다고 용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용산은 못 하겠지. 돈을 좀 더 벌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시간 벌면서 용산 하기 전에 어디를 할 것 같냐? 인천 쪽부터 하고 오겠지 뭐. 인천 쪽인 그래도 제일 잘 가는 게 부천 상곡동 같은 데 있으니까 상곡동 같은 데 가고 좀 하다가 하나씩 높여가지고 그거 하면 이제 부천 쪽으로 옮겨오고 부천 원다 아니 부천 원종동 같은 데로 옮겨와서 김포공항 쪽으로 갔다가 방화나 화곡 쪽으로 왔다가 발산 쪽으로 간 다음에 도봉이라든지 노원 쪽으로 갔다가 그 돈이 조금 쌓여서 커지면 이제 노원이나 송파 쪽 보면서 강남이나 용산 쪽을 보겠네. 이해되시면 1번. 지금 제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우리 안부님 계시지만 안부님 마천 1구역 들어갈 때도 한 5억 필요하지 않았나? 4억 필요했죠 거기. 얼마 필요했어요? 현금. 대출 없이. 대출 없이? 실현금이 7.8억 필요했어요? 진짜? 와 그럼 와, 와 7.8억이면 진짜 옛날에는 용산 3개 할 수 있는 돈이네. 그봐, 그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저 동네 마천 1구역은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기 갭투 천으로도 너무 비싼 곳이야. 왜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강남도 1,000만 원으로 갭투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1,000만 원, 3,000만 원 사이에서. 이해되시면 1번. 아, 다시 돌아간다면 뭐 할까? 저 강남 소형 평수 아파트 갭투 할 것 같아요. 그땐 규제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나는 그 시기가 너무 기억이 나니까. 이때 강남 소형 아파트 갭투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높아요. 지금 지식을 가지고 간다면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냐? 못하잖아. 의미가 없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지식이다.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천 1구역을 7.8억 주고 실현금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정신 나갔니? 미쳤니? 너 또라이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7.8억이면 뭐 잠실 조금 5단지나 대치동 음마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네. 전세 끼고. 오케이?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이거는 타임머신을 타냐 안 타냐의 문제니까 이건 좀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첫 투자가 제일 아쉽다고 하는데 실제 투자 중에 가장 아쉬웠던 실패 사례 저는 상가입니다. 무조건. 상가를 가장 많이 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상가 OP를 권해요 안 권해요? 저 좀 정직하죠? 제가 상가 OP 생숙 레지던스를 여러분에게 권하던가요? 저는 지금도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에 굉장히 큰 사건들은 이걸 하신 분들이 큰 금액을 투입했을 때 이분들 거 처리해주는 게 가장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기본 평균적으로 4, 5억씩 날리셔야 되거든. 근데 날린다고 받아준 사람이 있냐? 없어요. 날리고도 그 고통은 지속되는 거야. 왜냐면 저걸 누가 사가지 않으니까.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저희 투자 기준은 뭘까요? 저는 주택을 하거나 주택으로 말하지 말자. 아파트를 하거나 아파트가 될 걸 한다. 저는 기준 삼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과 아파트입니다. 오케이? 다이아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받을 전세금을 보태서 스터디 카페를 하나 더 알아보는데 찬성입니다. 근데 스터디 카페를 하시면 또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다 또 에너지를 막 몰아 쓰시는 거 아니야? 아프실 정도까지 에너지 쓰실 거 아닐까 싶어갖고 해서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은 늘어나지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괜찮아요. 시세 차익은 안 돼요. 지금 시세 차익은 재개발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산 사시는 거는 지리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서울 재개발에 투입을 할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몸으로 놓고 느끼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늘리시는 게 좋다. 저는 파이프라인에 가장 만족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일을 안 하고 우리 가족이 올 스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중단해도 우리 생활이 가능해요. 그게 파이프라인의 힘인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동적인 소득이 굉장히 많이, 물론 소행님 덕분이기도 하지만 뭐 소행님하고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오는 제 덕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된다 이게? 너 한두 달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신뢰를 안 생기지. 난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5, 6년 해왔으니까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동일하게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미워하면요 똑같은 미움이 돌아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지금 같은 시점, 이건 질문 너무 좋은데? 3번 질문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현금 흐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주식하고 코인도 지금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돈도 넣어놨고요. 뭐 주식은 지금 여기 혜미님이 잘하셔가지고 혜미님 걸 좀 따라해보는 선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닐 거면 ETF에 그냥 그 적금하듯이 좀 넣고 있고요. ETF가 근데 수익률이 제일 높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ETF를 사십시오. ETF 수익률이 지금 한 80% 되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ETF는 주로 이런 겁니다. 코스피에서 10개를 사든가 뭐 50개를 사든 정해놓은 거죠. 코스피 100개 사거나 50개 사거나 이런 상품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모르잖아. 주식을 하나 모르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50개에 투자하는 ETF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배당 받는 것도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배당을 재투자해 주는 걸 R 이런 거 붙여요. R. 잘 몰라 나는. 근데 ETF에 R 붙은 거 사는 거예요. R 붙은 거. 그러면 배당된 금액도 다시 거기에 재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지 뭐. 이해되시면 1번. 근데 뭐 주식으로 생활하고 생활비 벌고 싶으신 분들은 테슬라에 보면 테슬리가 있어요. 테슬리. 이거는 들어온 돈의 규모가 한 1억 정도 되면 매달 한 2, 300씩은 계속해서 그냥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더라고요. 세금 떼고. 뭐 그런 걸 하셔도 괜찮고. 근데 그거는 갑자기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올라버리면 또 그거에는 대응이 안 돼. 예. 테슬라 ETF가 있어요. 2배, 3배 레버리지 하는 것도 있고, 배당을 설정해가지고, 그 테슬라가 일정 금액 오르지 않고 20, 30% 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배당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품을 만들, 이게 금융 상품이에요, 그냥. 이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라는 게 아니야. 다 위험하잖아. 전쟁 나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북한 때린다는데, 여러분, 북한에 갑자기 미사일 떨어지면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절반 아니야? 반토막 기다리는 거지 뭐. 그래서 현금은 항상 좀 유지를 하고 있으시라. 저는 현금 흐름에 더욱더 높은 것들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지금 현금을 한 1, 2억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만나가지고 전쟁이든 뭐든 기회가 팍 하고 꺾일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케이? 대출 규제 등으로 겁먹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시점에 낙찰 가격이 낮아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이거를 재개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이거 주임사 쪽으로 생각해갖고 하시는 분들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어. 절대 안 들어가는 거는 돈이 비싸면 못 들어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7.8억 투자해서 11,600억 들어가는 게 좋은 투자인 거 알아요. 근데 7.8억을 냅두지 않아. 내 현금 여력 내에 7.8억이 머물러 있는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 무조건 들어간다는 1, 2억 선에 들어가 있는데 투자 가치 괜찮은 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돌고 돌리고 하면 내 통장에 남아있을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기와 상황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이 자꾸 좀 다야님도 보니까 모범생 스타일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오신 분들이 모범생 스타일이 많아. 변수를 써보지 않고 계속해서 되게 누가 시킨 대로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정답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자꾸 깔고 가셔. 저도 물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도 한 모범생이에요. 계속 공부 잘했던 시기 거쳐오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 기분 좋은 대로 선택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알 때 됐잖아요. 40, 50대 되면 이제 아시죠? 인생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알아요? 이해되시면 1번. 아시잖아. 그렇게 안 흘러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경매 물건 볼 때도 선생님 거르시는 물건 있나요? 당근 거르는 거 있죠. 귀찮은 거 걸러요. 귀찮은 거. 이를테면 지금도 굳이 어떤 수업 하나 듣고 막 낙찰받고 싶어가지고 공유부담소송 해보시고 지분 받으신 분들 근데 대주권 비율이 미등기 돼 있는 거 왜 받아요 그런 거를? 굳이 대주권 미등기를 정정등기 하고 싶은 걸 연습해서 그걸 받을 이유가 있어요? 본인한테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려고 배우는 지식이지 가르쳐드렸죠 제가 정정등기 하는 방법은 등기 정정을 위해서는 재판도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집행문으로 바꾼 다음에 등기소에 보내가지고 등기 정정 명령을 해서 진정명의 등기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배웠잖아. 근데 이게 한두 달 내에 되냐고 이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오케이? 그런 거 거릅니다. 귀찮은 거 걸러요.
물론 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에게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요. 이건 좋아합니다, 제가. 오케이? 초보는 뭘 걸러라? 물건 종류로 새끼들 상가 관련된 거 다 걸으세요. 상가 자매품 여기 있습니다. 생수, 근생, 지산, 오피, 뭐 레지던스, 분양형 호텔 다 걸으세요. 오케이?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초보라면 여러분이 겁도 없이 뭐 지분 같은 거 하시고 그러는데 지분 소송이 초반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온전한 물건으로 인도명령하고 강제 집행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왜 굳이 돌아가? 전 다시 돌아가도 쉬운 것부터 할 겁니다. 지분 소송을 연습하실 거면 이지 모드부터 먼저 하세요. 특수 물건 가지 마시고. 그래서 초보는 무조건 특수 걸러라. 본인이 특수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신 분 특수 해도 되지 않아? 초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님은 지금 이런 것도 문제야. 다이아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초보가 아니에요. 본인 경험을 놓고 보면요. 그 어느 사람의 경험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을 갖고 계셔. 아니 그리고 본인 인프라가 언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지금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저까지 옆에 붙어있잖아요. 지금 다이아님이 어떤 위기 상황 겪으실 때 제가 안 도와드린 적 제가 모른 척 했어요? 한 번이라도? 아주 디테일한 것도 다 알려드렸잖아. 그죠?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만들어 온 인프라와 아비투스가 좋은 거잖아요. 기운이 좋은 거라고. 그럼 뭔 초보예요 그게. 다이아님은 어쩌면 상위 1%에 가깝지. 내가 쓸 수 있는 인력풀도 있고 언제든 내가 조금만 부탁하면 얻을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 있는 돈들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내가 해왔던 매매 경험이나 사업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경험 누적치도 너무 많고 나이도 적당히 많고 심지어 아들이 자기 보고 이쁘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건데 모든 게 만족스러울 만한 상황이잖아요. 암도 극복했고 맞죠? 초보 아닙니다. 다야님은 본인을 초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탈피하셔야 될 것 같다. 또 있습니까 이제? 아, 이 질문. 이거는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거 정리를 황장님 이거 정리해 준 거죠? 제 답변을. 맞죠? 이렇게 달아준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달아준 거 아니에요? 아, 난 너무 이거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클릭해서 이거 저 이거 손가락으로 치느라고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제 손가락 뚱뚱한 거 아시죠? 저 손가락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눌러져. 그래서 오타 그냥 질부 그런 오타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이제는 구역 지정하고는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근린 들어가면 가격이 싸니까 좋은데 서울은 좀 조심하시라. 서울은 근생 빌라에 대해 입주 여건이 안 주어지고 좀 갈등이 많은 곳이 많으니까 경기도권에서는 근생 빌라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말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복합용도는 복합용도가 사실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 8층짜리 지었다. 그러면 3층까지는 여기를 근린이라든지 사무소, 상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위에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가를 위에까지 올라가서 상가를 가는 사람은 없잖아. 여러분 뭐 6층에 식당 가는 적 식당이 6층에 있는 곳 가본 적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층에 있거나 1, 2층에 있는 게 식당인 건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사람들 심리가 뭐 파티룸 같은 거나 굳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오마카세나 이런 거 아니면 1층 아니면 꼭대기층이지 중간에 식당층이 있는 건 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주로 그런 곳에 주택을 만드는데 이게 여기는 주택이고 아래는 상가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복합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주상복합이지. 주택하고 상가가 복합으로 있어. 이거는 우리가 만든 용어고, 오케이? 등기부상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표기된 게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층, 1에서 3층까지 만들어진 거고 얘는 4에서 뭐 8층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지. 근데 도생은 우리가 부를 때 다세대하고 빌라하고 동일한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이명박에 나온 기형적인 거라서 주차장 면적을 지키지 않아도 돼서 주차는 좀 힘든 오피스텔 같은 공간에 빌라가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개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생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재개발 때도 재척될 가능성이 높아요. 층수가 높으면. 지금 이게 지금 찍어 놓으신 거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8층 넘어간다 그러면은 재개발 들어가는 조합에서 빼버립니다. 재척.
여기 제척한 걸 어디 가서 보시면 구성남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산성 포레스티아 앞에 셀레스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근처에 계신 분들 이거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아보시면 정말 흉물스러워 있는 동그란 건물이 산성 자이 3단지 그 대로변에 덩그러니 올라가 있어요. 정말 안 어울리게. 느낌 아시겠습니까 1번? 그 다음에 최소 면적은 오늘 다 얘기를 해버렸고,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질문하실 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인생 전반에 대한 설계를 해버렸네. 원래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질문이 너무 진지해서, 너무나 질문이 진지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써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책 한 권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그냥 다 해버렸네. 진짜 이거는 맥주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얘기들. 우리 언젠가 한번 워크숍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 지금은 약간 일방적이잖아요. 저 혼자 말하니까. 근데 저도 듣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저 듣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잘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과거 경험들이나 특히 지금 여기 상미님 계시다면, 상미님 계시나요? 1년간의 변화가 너무 대단하셨기 때문에 정말 응원드리고, 또 새로 또 식당도 차리셔가지고 지금 또 재기하시려고 하시는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뭐 빠르지 않더라도 오래 볼 거니까 2, 3년 혹은 5년 이내에 다시 예전 수준의 생활을 회복하시면서 재기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약간 재기의 상징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민님 지금 영상으로만 보실 수 있다면 응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지 드리고요. 그리고 황양님도 뭐든 하셔도 된다. 이게 많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하고 싶은 모든 걸 하셔도 될 만큼의 황양님은 실력이 쌓였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실력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수업 들어봤지만 잘 없죠? 누구도 잘 인정하는 사람 많이 10개월 이상 맞추신 주연님 그 맞추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전반적인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각형적, 육각형적 실력이 쌓이고 있는 사람은 황양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시면 1번. 어떤 부분이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통 능력치는 그렇거든. 왜냐면 수학 잘하는 사람 영어 안 하는 거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도 다 반영돼. 국어 잘하는 애가 왜 국어를 자꾸 잘하냐면 국어 잘한다는 칭찬을 자꾸 들으니까 다른 거 할 시간에 계속 국어만 해. 그래서 국어 성적만 높아요. 아시나요? 이게 모든 과목 잘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제 황양님은 좀 두루두루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좀 하는 방법을 아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시다 깨달아 버리신 것 같아. 실전 경험만 없으신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기에 또 안 좋은 일도 생기셔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는 건 압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수준 내에서 그래도 추천한다면 지분보다는 온전한 물건을 싼 걸 가지고 해보시는 게 먼저 좋겠다. 참조 지점은 누구냐? 미라님. 황미라님이 천안에 3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600 수익을 내시더라. 그리고 그 3천만 원 낙찰 받은 것보다 더 싸게 금매로 2,800, 900에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매도를 준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도 온전한 물건 한 개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공간에 하필이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금 천안 아산 지역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두 개로 자신감이 생기신다. 그 다음부터는 뭐 뭐든 하셔도 되지. 오케이? 원하는 모든 걸 하십시오. 사고 난다? 다행이죠. 누가 있나요? 뒤에 누가 있어? 늘질 뒤잖아. 늘질 뒤. 그죠? 사고 나도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고 내요. 저랑 친할 때. 그죠? 나중에 제가 뭐 성악 때문에 막 정신없고 바빠져가지고 뭐 어디 딴 데 가고 막 나라 이민 갈 수도 있잖아. 없을 때 사고 나면은 아쉬울 거예요, 상당히. 지금은 졸업쌤이 한국에 없네. 뭐 이렇게 아쉬울 거라고. 지금 저지르세요. 이해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했는데 우리 한번 경주 사건 잡히면 아직 기일 지정이 안 됐던데 5월이나 6월쯤이 될 것 같긴 한데 워크숍은 진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오더라도 시간 내시는 분들을 향해서 MT 형식으로 맥주나 가볍게 한 잔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귀중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2년을 벌써 지냈으니까.
벌써 다음 달부터는 24개월이 탄생합니다. 선수님도 사실 지금 보면 한 달만 더 지나면 24개월 완성되신 분이에요. 너무 멋진 분입니다, 진짜. 멋져요, 진짜. 보면 너무 멋있어, 그냥. 그냥 멋있습니다. 아이, 이런 거는 만나봐야 알아요. 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